네.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시꽃 colombo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반 경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특수경매가 아니고 아파트 경매, 좋은 아파트 값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이거는 지금 1부,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거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부, 2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첫 번째, 좋은 아파트가 어떤 것인가? 좋은 아파트가 나한테,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, 바로 여러분한테, 바로 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한테 좋은 아파트는 어떤 것인가?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열이 가장 우선되죠.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곳.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. 요새 말이죠. 스쿨 좀 만들어 놓고 해도 뭐 음주운전 때문에 와 가지고서 말이죠. 애들 또 이거 지금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갖다 들이박아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태 아닙니까? 그래서 자, 유치원생이 있는 가정 같으면 유치원이 어디에 있느냐. 자,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 있다면 학교 가는데 길을 이 자동차 다니는 찻길을 건너가야 하느냐, 안 건너가도 되느냐.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학군이 좋냐 안 좋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, 그중에서도 학교 평가는 좋은 편인가 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학교 평가가 좋은 건 뭐지? 학교의 향상도 변화 추이를 볼 때에 연속으로 학교가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런 학교와 하락한 학교,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학교를 유형화해서 주변 학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. 두 번째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해야 됩니다. 지하철 입구에서 300m 이내에 있는가? 안 그러면은 지하철 노선은 출퇴근하기에 만족할 만한가?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게 집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하철 입구, 지하철의 이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점점 이제 멀리 걸어가는 거 싫어해 가지고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0m 하다가 400m 하다가 지금 한 300m 정도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자, 300m의 지하철 입구가 있느냐.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은 내가 출퇴근하기에 참 만족할 만한가. 가서 인제 뭐 지하철 갈아타야 되는데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, 여간에서도. 어디냐 하면은 저기 어디 백스코역 같은 데, 그런 데에서 지하철 2 호선하고 그 동해남부선 갈아타려면 한참 걸어가더라고요. 그다음에 부산 그 교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1 호선, 3 호선 가는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한참 가야 돼요.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하철 교통이 만족할 수가 없죠. 그다음에 마트,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은 주차하기가 좋고 가까운가. 또 병원, 의원, 도서관 이거 근처에 있는가. 또 가기 좋은가. 거기에 주차도 잘 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기 좋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도심에 자동차를 가지고 도심으로 나가는데 병목 현상이 심해 가지고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될 겁니다. 왜? 부산 해운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해운대 안에서도 살기 좋아요. 그런데 이 해운대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말 같은 데는 아주 애를 먹고 길이 막혀 가지고 아주 뭐 참,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 오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할 지경입니다.
환경적 여건으로 보십시다. 지역 구성원의 연령대가 젊은 편인가, 안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가. 이거는 말이죠. 부일, 지금 당장의 부일 집값 결정의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딥니까? 세종시죠. 그다음에 또 젊은 도시는 어딥니까? 이건 지금 각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그런 혁신 도시가 사람들이 젊습니다. 자, 그러면 혁신 도시는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? 내려가겠습니까?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그런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집값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가구당 주차 대수가 몇 대고 주차장에 CCTV가 사각지대가 없는 아파트인가, 이거 보셔야 돼요. 이 주차장이 말이죠, 어두컴컴하고 저거 해서 CCTV도 제대로 안 달려 가지고, 그래 가지고서 사고 나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없잖아요. 주변에 가까운 상가, 공원이 있는가. 그다음에 단지 세대수가 최소 800세대 이상, 1000세대 이상이 가장 바람직한데, 이 왜 세대수가 이렇게 세대수가 많고 작고 하기에 따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좀 작게 나오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? 아파트가 건축한 지 몇 년이 되는가 하는 것도 봐야 돼요. 또 적정한 관리비가 부과될 여건이 있는가. 그다음에 이 아파트 지은 시공사가 평판이 좋은가. 어떤 회사처럼 말이죠, 뭐 아파트 짓다가 나무 엉창 무너져 버리고, 허물다가도 몽창 무너져 가지고 버스를 덮쳐 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나 죽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회사 아닌가 하는 거 봐요. 또 아파트가 타워형인가 판상형인가. 타워형은 보통 이제 타워형은 뭐 이 네 방면으로 다 있습니다.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제 집이 다 있는데, 이 냄새 빠지는 이런 데서 굉장히 뭐 불리해요. 그래서 판상형, 판상형 중에서도 복도형이 있고 이제 계단형이 있죠. 복도형이 좋겠습니까? 계단형이 좋겠습니까? 복도형은 전부 이제 작은 아파트들이죠.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복도형이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뭐 2배인가 3배인가 4배인가, 이 베란다 쪽으로 방이 몇 개나, 거실하고 방이 몇 개나 향해 있는가. 그럼 4베이 같으면은 거실과 방 3개가 좀 베란다 쪽으로 가 있어. 베란다 있으면 보통 남향이나 동남향이나 뭐 서남향 그렇겠죠? 그러면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.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 햇빛 많이 받으면 해롭습니까? 또 햇빛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? 자, 겨울에는 따뜻하죠? 또 어떻습니까? 소독도 잘 되죠, 일광으로. 그 다음에 베란다의 방향이 남향인가 아닌가. 베란다 확장이 됐는가.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층수가, 내가 사고 싶은 집 층수가 전체 층수의 40%를 넘어서는가.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아파트란 말입니다. 88층을 넘어서느냐. 8층에서부터 19층짜리가 로얄층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가, 또 로얄층인가.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.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인가. 이거는 전상 소문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여기에 이제 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. 예? 앞에 이제 뭐 세탁소나 편의점이나 편의점 요새 하고 미장원 같은 데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. 이 동네 이 아파트 단지가 층간 소음 문제는 없습니까?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굉장히 중요하죠. 애들 있는 집은 특히 중요합니다. 뭐 쿵쾅거린다고 밑에 집에 올라와 가지고서 말이죠. 요새는 뭐 아이고 참 겁이 나더라고요. 자,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아파트의 요건인데,
그러면 이걸 갖다 경매로 말이죠. 자, 이거는 우리가 인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인제 알고 있는 것들이고 남자분들도 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, 근데 부동산 경매는 또 어떻게 해요?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부동산 경매의 나침판이 있습니다. 음. 콤파스라고 나침판.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. 나침판 가리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. 그래서 나침판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나침판은 아주 질도 좋고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. 나침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앉아서도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겉모양과 내부까지도 훤히 볼 수 있는 CCTV, 이걸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. 그럼 그게 뭡니까? 부동산 경매의 나침판은 과연 무엇이냐? 이 바로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하는 것인데, 어 그냥 경매의 나침판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매각 물권 명세서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매각 물권 명세서, 이거를 그냥 경매 나침판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이게 매각 물권 명세서의 취지,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법률 용어는 안 읽어도 좋은데 무엇인지 알기는 하자는 얘기입니다.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매각 물권 명세서의 취지는,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, 부동산의 점유자와, 그러니까 점유의 근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, 월세입니다.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, 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게 있느냐 없느냐,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의 개요. 그러니까 이게 팔리면은 이제 지상권이 생기는 그런 게 없느냐.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,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현황 조사 보고서 및 감정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이 민사집행법 105조입니다. 자, 이 법에는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감정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, 경매하는 그 절차에서 이 지금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반 국민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과 여기에 부수된 권리 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고 싶은 사람이 매각 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, 이게?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아주 수준이 높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중학교 2학년 되는 만 14세 어린이가, 14세가 넘으면 촉법소년의 때를 벗어나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,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형법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겠습니까? 중학생이 배우지도 못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과연 옳겠습니까? 수능 시험을 이제 보는 수험생만큼 시험 보는 사람이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법률 용어라는 거, 이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죠. 그럼 매각 물권 명세서를 만든 취지를 쉬운 말로 해석을 해 보면은, 법원은 경매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고 어떻게 지은 것이고 무엇을 하는 부동산인지, 건물과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, 이 부동산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,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된 사람과 혹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은 누구고,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권리이냐. 만약 세입자라면 보증금 월세는 누가 얼마고 있고, 또 왜 살고 있는지, 전세금 안아야 되는지, 이런 위험한 경우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. 또 등기부의 이제 권리관계, 가처분, 가등기, 선순위, 가압류 등으로 낙찰받는 사람이 뒤집어 써야 할 위험한 권리가 없느냐.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등기부 외에 위험한 권리, 유치권,
법정지상권 등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소위 법정담보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,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경매기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,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이 되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자, 매각물건 명세서, 이 경매 나침판을 비치하는 이유는 뭐냐? 모든 국민이 전부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경매하는 부동산의 현황을 잘 알 수 있게 해서,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은 사람은 경매에 응찰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 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안다면은 실패하고 싶어도 경매 실패할 수가 없을 만큼 이 경매 나침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중요합니다. 부동산 경매를 해서 연수가 제법 지나가면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고참이라는 거죠. 좀 고참. 군대에서도 이제 고참이 보면 말이죠, 좀 무리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경매에서도 내가 이제 아이고 경매 잘 알아 하면서 나침판을 보지 않는다 말이야. 이 나침판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6.25 동란 때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죠. 그래서 성공해서 이 북한군을 한반도 남녘에서 몰아내는 그 참 1등 공로자의 메가더 3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. 경기에 실패한 군인이란 뭡니까? 보초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해서 적군의 침공을 미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 군인을 말하는 것인데,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. 경매 한 몇 년 하니까 말이죠,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갖다가 안 보고서 경매 들어가 가지고서 실패해 가지고서 저한테 말이죠, 쿠사리 먹는 그런 젊은 회원들도 많습니다. 그 나중에 말이죠, 원상 회복해 주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그때는 그 원상 회복해 줄 만한 힘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힘이 없습니다.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. 그래서 여러분들, 경매의 나침판, 경매에는 나침판이 있다. 이 나침판 안 보고, 여러분 경매 나침판 안 보고서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산길 가면서 나침판 안 보고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꼭 우리가 정신 차려서 봐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경매를, 아파트 경매도 이렇게 하면 된다, 이런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, 이런 방법이라만 말씀을 드리고, 다음에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